보은 읍내 오래된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앞에서 영희는 새벽 5시부터 멸치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산들수제비라고 적힌 글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바래져 있었죠. 어머니 때부터 사용해온 이 간판은 비바람에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골목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반죽을 치대는 영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반죽을 치대는 힘의 세기, 그리고 적당히 숙성시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손맛 하나로 여기까지 왔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맛 하나로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솥에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죠.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이 국물 맛만큼은 어디 가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벌써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왠지 여유로워서 더 쓸쓸했습니다. 점심때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죠. 그때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소란스러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리산 가는 길이 새로 뚫리면서 관광버스들이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했고 읍내 중심가에는 깔끔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섰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가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곳들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이 든 분들까지도 새로운 곳을 찾아가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가게 안 의자들이 멀뚱멀뚱 빈 채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희의 마음도 덩달아 허전해졌습니다. 12개의 낡은 의자가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오랜 세월 손님들의 등을 받쳐주었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의자들이 모두 빈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빈 그릇들을 닦으면서 영희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접을 거면 진작 접었지. 어머니가 남겨준 이 손맛, 내가 놓으면 여기까지 온 세월이 억울해.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다짐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2달째 밀리고 있고 재료비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죠. 가스비며 전기세며 하나하나가 모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문득 가게 한편에 걸려있는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겨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함께 이 가게를 꾸려오던 든든한 동반자였죠. 남편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따뜻한 국 한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그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준다고 말이죠. 당신 말대로 사람 사는 데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필요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하니? 영희는 사진을 향해 말을 걸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한 하늘만큼이나 영희의 마음도 답답했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으니 이런 날이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굵어지면서 골목이 적막해졌고 가게 안도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밖을 보니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얀 털은 비에 젖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개는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듯 서성이다가
영희와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죠.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괜스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게도 갈 곳이 없나 보네. 영희는 창밖개개를 보며 괜스레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이 골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하얀 개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 개를 바라보던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개가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따뜻하게 끓고 있던 멸치 국물을 조금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먹고 힘내라. 여긴 주인 없는 집 아니야. 그래도 배고픈 손님은 먼저다. 영희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 개 앞에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개의 눈빛을 보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을 쳤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개는 먼저 국물부터 핥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는지 혀를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핥았죠.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영희는 반죽 조각 몇 개를 더 가져다가 그릇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개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더니 반죽 조각들도 깨끗하게 받아먹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떠돌아다녔을까? 영희는 개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개의 털 상태를 보니 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목에 목줄이나 인식표도 없었고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죠. 아마도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개는 그릇을 깨끗하게 핥은 다음 영희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한번 울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가게 문 앞 처마 밑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떠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가게 앞에 왔을까? 어딘가에 냄새가 남아 있었나? 영희는 개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이 골목에는 다른 음식점들도 있는데 하필 자신의 가게 앞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혹시 예전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기억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처마가 깊어서 비를 피하기 좋아 보였던 걸까요? 그래, 이름은 그냥 백구다. 영희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얀 털색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름이었죠. 백구라고 부르니 개가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 톤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마 밑에서 몸을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애틋해 보였죠. 영희는 가게 안에서 백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문 밖이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저녁에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저녁 장보기 나온 아주머니들이 한두 명씩은 들렀을 텐데 오늘은 비 때문인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쓸쓸한 마음으로 가스불을 끄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 백구가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고 최대한 처마 안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털 끝은 축축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백구의 몸도 더욱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밤새 적이 있으려나. 영희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개를 집 안으로 들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추위에 떨게 둘 수도 없었거든요. 영희는 창고에서 오래된 담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낮잠 잘 때 덮던 담요였죠. 조금 낡긴 했지만 아직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담요를 들고 밖으로 나가 백구 옆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덮고 자거라. 밤에 너무 춥다. 백구는 담요를 킁킁 냄새 맡더니 그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담요의 따뜻함을 느끼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비를 피하지도 않고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고개는 계속 들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쟤라도 지켜보고 있으니 문 닫을 용기가 안 나네. 영희는 창문 너머로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누군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백구가 가게 앞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고 영희도 그런 백구 때문에 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백구는 어떻게 될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백구 걱정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서둘러 문을 열어보니 백구가 담요를 깔끔하게 개어놓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영희를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단골 손님 같았습니다. 어머, 담요도 개어놓고 똑똑한 녀석이네. 영희는 감탄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새 비가 온 탓에 공기는 맑았지만 쌀쌀했는데 백구는 의외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따뜻한 국물과 담요 덕분인지 털에도 윤기가 조금 돌았고 눈빛도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읍내 장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다니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뜸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속리산으로 아침 산책을 나선 할아버지 둘이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아이고, 하얀 개가 반겨주네. 한 할아버지가 백구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일어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꼬리도 천천히 좌우로 흔들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가 집 지킨다 했지. 저렇게 얌전한 개는 처음 보네. 다른 할아버지도 백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분은 백구와 한참 놀아주더니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솥과 갓 만든 수제비 반죽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러게, 따끈한 수제비나 한 그릇 하지. 좋지, 좋아. 산책 후에 따뜻한 국물이면 그보다 좋을 게 없어. 두 할아버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영희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뿌듯해하는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뜨끈한 수제비 드릴게요. 영희는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기쁨으로 정성껏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맑은 멸치 국물에 쫄깃한 수제비가 둥둥 떠오르자 할아버지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짜 손맛이 느껴진다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그릇이 세 그릇이 되고 장터에서 장사를 준비하던 보부상들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짖지도 않고 뛰어들지도 않으면서 그저 꼬리를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죠. 이 집게도 예의가 있어. 문지방 안 넘네. 한 손님이 백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백구는 아무리 친근하게 굴어도 절대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영희의 일이라는 걸 구분하고 있었죠. 저게 어디서 왔을까? 글쎄, 어제부터 여기 있더라고. 주인 없는 떠돌이 같은데. 그래도 참 얌전하고 똑똑해 보여. 손님들 사이에서 백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모두들 백구의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에 호감을 표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백구를 보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충직한 개들이 많았다며 요즘은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오전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터에 나온 한 아주머니가 백구와 가게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더니 어디론가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맘카페에 올렸어요. 보은 장터 옆 수제비집 백구가 맞이해요. 국물에 옛날 맛이 나요. 이렇게요. 영희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주머니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찍은 사진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죠. 아주머니도 백구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희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했을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엄마와 아이, 연인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백구 있는 수제비 집이죠? 맞아요. 정말 예쁘네요.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즐거워했고 백구도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는 살짝 비켜서고 나올 때는 꼬리를 흔들며 배웅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짧은 줄이었지만 영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잠자던 골목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바쁘게 수제비를 끓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복을 가져다 준 거야? 영희는 잠깐 밖으로 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영희를 올려다보며 살며시 혀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 덕분에 찾아온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보며 영희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골목 끝에서 예상치 못한 시선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국밥집 만나국밥의 사장 최대훈이 자신의 가게 유리창 너머로 영희의 가게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장사가 다시 된다고? 웃기고 있네. 최대훈은 비아냥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이 골목에 온 지 이제 겨우 반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낡은 수제비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무장한 자신의 가게가 있는데 고작 개 한 마리로 손님을 끄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대훈은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임대인인 박미자에게였습니다.
박미자는 이 골목에 있는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희의 가게 건물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미자 이모, 안녕하세요. 최대훈입니다. 아, 대훈이구나. 무슨 일이야? 그게 옆 수제비 집 말인데요. 요즘 장사가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갱신할 때 월세 좀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야겠네. 전화를 끊은 박미자는 곧바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게 요즘 장사 잘 된다며? 계약 갱신 때 월세 좀 올려야겠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영희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겨우 하루 이틀 손님이 좀 온 것뿐인데 월세를 올리시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요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올랐어. 다른 데도 다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연락 줘. 전화가 끊어진 후 영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겨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월세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니요. 아직 제대로 정착도 안 된 손님들인데 월세까지 오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개를 가게 근처에 둬도 되나? 위생법에 걸리는 거 아냐? 그러게 음식점 근처에 개를 두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밤에 개가 짖던데 근처 주민들 시끄럽겠어.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어쩌려고. 영희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구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문 앞에서 얌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더욱 불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가게 문턱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자세히 훑어보더니 백구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백구가 그 남자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백구의 반응을 보더니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지? 왜 가게를 그렇게 훑어보는 거야?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근했던 백구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겨우 찾아온 희망이 벌써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월세 인상 압박, 주변의 수군거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까지 모든 것이 백구와 자신을 향해 압박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영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백구는 영희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귀는 주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시각 최대훈은 자신의 가게에서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였습니다. 음식점 근처에 개를 기르는 곳이 있는데 위생 점검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영희와 백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영희는 창문 너머로 그런 백구를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영희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얀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 섰고 보건소 마크가 붙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 2명이 내렸습니다. 영희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생 점검차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시지.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나온 겁니다. 실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늘 청결하게 관리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가스호스가 규정보다 오래된 것이었고 뒷문 쪽 바닥의 배수 상태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가스호스는 교체 시기가 지났고 바닥 배수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급하게 고쳐야 할 문제인가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규정이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외부에 동물을 기르고 계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백구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아니라 그냥 머물고 있는 떠돌이개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임시 영업정지 7일입니다.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한 후에 재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겨우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영업정지라니요. 7일이면 짧은 시간 같지만 이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릴 테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골목에 있던 몇몇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백구가 아이를 물었다는 소문 들었어? 진짜? 언제? 아까 누가 신고했다던데. 그러니까 위생 점검도 나오고 그랬나 봐. 영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백구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아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영문도 모른 채 평소처럼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도 처지고 귀도 뒤로 젖혀진 채 위축된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자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도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국솥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겨우 다시 일어서려고 했는데. 영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너라도 내 옆에 있자. 이제 우리밖에 없네. 백구는 문 밖에서 낑낑거리며 영희의 슬픔을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창고 쪽으로 달려가더니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닥을 앞발로 긁으며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계속 짖었습니다. 왜 그러니? 뭐가 있는 거야? 영희는 손전등을 들고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비춰봤습니다. 창고 구석진 곳,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상한 물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전선과 함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우리 가게를 몰래 찍은 거야?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게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카메라는 가게 내부가 훤히 보이는 각도에 설치되어 있었고 아마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촬영되었을 것입니다. 백구야, 내가 발견한 거구나. 고마워. 영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카메라는 계속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영희는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영업정지, 거짓 소문, 그리고 몰카까지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자신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을까요? 백구는 여전히 창고 쪽을 경계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런 백구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탓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몰카의 정체를 밝혀야 했거든요. 영희는 용기를 내어 골목 맞은편에 있는 옥수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영희 씨. 무슨 일이야? 어제 위생 점검 나왔다면서? 옥수선 집 김 사장은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영희보다 나이도 많고 동네 사정도 잘 아는 분이었죠. 영희는 김 사장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가게 앞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언제부터 이상했다고? 사흘 전 밤부터요. 검은 점퍼 입은 남자가 우리 가게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김 사장이 CCTV 화면을 되돌리자 영희가 말한 그 남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가게 주변을 살피더니 뒷문 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거 봐, 장갑에 뭔가 로고가 있네. 김 사장이 화면을 확대하자 남자가 끼고 있던 장갑에 만나국밥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희는 이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대훈이 직접 한 일인지 아니면 직원을 시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쪽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대훈, 당신이었구나.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벌써 퍼진 소문들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증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소문은 벌써 다 퍼졌는데. 영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김 사장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새로운 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글을 읽어주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이를 물었다는 백구, 사실은 도로로 뛰어나가던 아이를 막아서 멈춰 세운 거였어요. 제 손자가 직접 봤고 주변 상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백구는 아이를 구해준 영웅견입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한 아이가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백구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백구가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백구는 정말 착한 개인데 이런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닌가? 영희는 이 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백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까? CCTV 영상도 있고 진실도 밝혀졌는데 김 사장이 영희를 격려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서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오히려 저쪽이 비겁한 짓을 한 거고.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 게시판에 외상장 사진을 올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이어진 6장의 외상장, 오늘 다 덮겠습니다. 못 갚은 분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골목에서 서로 살아야죠. 외상장에는 이웃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았던 흔적들이었죠. 영희는 이 글을 동네 맘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백구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다르다. 우리 동네 진짜 사람이다. 외상까지 다 덮어준다고? 요즘 이런 사람 어디 있어? 백구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네. 하지만 영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장날을 이용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도 공개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백구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도 백구의 행동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내일 설명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내일이 고비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영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백구도 영희를 올려다보며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맞붙는, 그리고 영희와 백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말이죠. 밤이 깊어가면서 골목은 조용해졌지만 내일을 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기를, 그리고 백구와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말이죠. 멀리서 최대훈의 가게 불빛이 보였지만 영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장날 아침 영업정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받는 대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날이었거든요. 백구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꼬리는 살짝 내려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을 비롯해 동네 상인들, 그리고 맘카페를 통해 소식을 들은 주민들까지 20여 명이 가게 앞 작은 공터에 모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희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구가 어떻게 자신의 가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백구 덕분에 어떻게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영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영희는 김 사장과 함께 준비한 CCTV 영상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가게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고, 특히 장갑에 찍힌 만나국밥 로고가 화면에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흘 전 밤 11시 30분경의 영상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게에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희는 창고에서 발견한 몰카도 꺼내 보였습니다. 작지만 정교한 카메라였고 전선과 함께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게 창고에서 발견된 몰카입니다. 백구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계속 숨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프랜차이즈 국밥집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백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최대훈이 자신의 가게 문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최대훈 앞에서 멈춰 서더니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바닥을 코로 킁킁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 검은 점퍼 남자가 떨어뜨린 목도리 조각을 물어와 사람들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지? 김 사장이 목도리 조각을 집어들자 거기에는 작은 핀 구멍이 줄지어 있었고 바로 그 자국은 국밥집 직원들이 차는 스태프 명찰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직원 이름표 자국 아냐? 맞아. 저기 국밥집 직원들이 차는 그 이름표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최대훈에게 쏠렸습니다. 최대훈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나 확실한 물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됐지요. 김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CCTV는 이미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영업 방해 혐의로 말이죠. 그때 보건소에서 나왔던 공무원 한 명이 사람들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위생 점검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점검한 가스호스 교체 확인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영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공무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 전화도 사실 익명이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스호스는 규정대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도 모두 개선되었고요. 영업체계 허가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장사꾼이면 손님을 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주방에 몰래 들어와서 등 뒤를 치는 게 장사입니까? 최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가게 출입구 쪽을 발로 긁으며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스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대훈의 가게에서 나오는 냄새였죠. 가스 차단. 빨리. 영희가 재빠르게 달려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원을 내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또 사람들을 구했네. 정말 신기한 게야.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최대훈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백구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리고 영희가 빨리 조치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영희는 최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리는 게 이기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비겁한 짓 하지 마세요. 최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영희와 백구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백구는 2번이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희와 백구를 응원하며 내일 영업 재개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영업이 재개된 첫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백구도 영희의 기분을 아는지 평소보다 꼬리를 높이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새로 온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문 여는군요. 백구도 건강해 보이고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영희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백구는 문 옆에 새로 생긴 작은 나무 팻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팻말에는 영희가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구 그릇은 밖에 있어요. 사람도 떠들던 마음도 따뜻한 데로 모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어제 설명회에서 영희를 격려해 주었던 할머니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온 할머니는 아이에게 백구와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아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살며시 눈을 감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개는 정말 보기 드물어.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영희는 정성껏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국물을 한 번 더 우려내고 반죽도 더욱 정성스럽게 치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 때문에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거든요. 어서 오세요. 뜨끈한 수제비 드릴게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백구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시련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국자에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으면서도 영희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2번이나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영희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백구 수제비집이구나. 정말 걔가 영리하네. 사람들을 이렇게 정중하게 맞이하다니. 백구는 새로운 손님들도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손님들이 들어갈 때는 얌전히 비켜섰습니다. 나올 때는 또 꼬리를 흔들며 배웅했죠. 오후 늦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대훈이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백구는 최대훈을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그를 바라봤죠. 사장님, 최대훈이 말을 꺼내려 하자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사는 데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들어오세요. 최대훈은 영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영희의 마음씨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장사하세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집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영희는 최대훈에게도 정성껏 끓인 수제비를 내주었습니다. 최대훈은 그 수제비를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영희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골목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백구 덕분에 골목 전체가 활기를 되찾은 것이었죠. 영희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백구와 함께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독대를 넘어가게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영희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영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영희를 올려다보며 살며시 혀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보셨죠? 제가 안 놓으니까 동네가 다시 잡아주네요. 영희는 가게 한편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도 영희를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줄이 이어질 거야. 내가 먼저 나가서 인사해주면 나는 그 다음에 국물로 인사할게. 백구는 영희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이 골목을 지키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골목을 타고 퍼지는 멸치국 향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끊겼던 줄은 이렇게 다시 이어졌고, 이제 그 줄은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와 영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